황장수의 톡톡톡 어게인 변희재. 오늘도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변 대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녹화를 조금 일찍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변 대표가 제주도에 출장을 가신다고요? 그 자유총연맹 제주도 행사가 있어서 이 방송 지원을 이제 신혜식 대표랑 같이 나가고, 예. 그리고 겸사겸사 그 4.3 그 경찰 쪽 유족들이 있어요. 네. 4.3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방송을 좀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스케줄 잡아서 한 2박 3일 정도 제주도를 갑니다. 야, 그거 출장입니까? 참 휴가입니까? 부럽네요. 지금 좋을 때인데. 네, 완전히 출장이죠. 예. 완전히 일 때문에 가고. 7월달, 8월달 가면 제주도가 너무 북적거려서 안 좋고, 지금 딱 가면 조금 이런 비서 이런 건데, 요즘 제주도 가면 민어가 농어입니까? 농어가 한철이죠. 평일날 가니까 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여유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말보다. 예. 또 여름에 그 제주도 가면 히라시라고 방어 사촌 그것도 맛있고, 또 저기 서귀포 70리 앞바다에 가면 그 저기 아나콘다만한 칼치 그 구이나 그것도 맛있고, 오분제기 뭡니까 해장국입니까? 그것도 맛있고, 제주도는 그 흑돼지도 맛있고, 자고 한번 실컷 다 드시고 오십시오. 좀 여유 있게 좀 시간을 좀 잡았습니다. 사실은. 아, 나도 가고 싶은데. 예전에 이제 뭐 언론 쪽에서 세미나 제주도 같은 경우 많이 갔었는데, 주로 포털 관련 세미나 때 이제 자주 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포털 세미나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더라고요. 아, 그 참 나쁘네. 자,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주제가 이게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의 김수민 의원. 이제 김수민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주냐 종범이냐 뭐 이런 걸로 보면 조금 어떻게 봅니까? 아니 그 본인이 다 주도했으면 본인이 설명을 하는 게 정상인데, 본인은 지금 오늘도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진상조사에 그냥 성실히 임하겠다 끝나고 자꾸 밖에 사람들이 지금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주범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고, 당 사람들이 했다고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뭐 이 사람이 무슨 여고생이나 여대생도 아니고 국회의원 아니에요. 뭐 당 홍보위원장이었고. 근데 설명을 하나도 못해 여기 대해서. 변호사를 옆에 달고 다니면서 가끔씩 변호사가 그 변호사도 당에서 붙여준 변호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니까, 이분의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책임 여하를 떠나서요, 전 이분은 국회의원직 수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완전 얼굴 마담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볼 때는. 제가 아침에 이제 방송에서 브랜드 호텔의 실제 주인은 누구냐? 네? 수민 의원이 실제 대표라고 맡고 있었는데 실제 주인이냐? 그 변 대표 저 디자인 그 업계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의 그 어떤 도제 관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아니 근데 뭐 디자인 업계를 떠나서 원래 벤처, 학내 벤처 같은 경우는 그 이공계나 이런 좀 예술계 같은 경우 사실 교수가 다 하죠. 창업 때부터 영업까지 교수가 다 하죠.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창업 보육 과정이라고 인큐베이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수가 인큐베이터잖아요. 그렇죠. 교수가 거의 다 하고, 지금도 하는 거 보면요, 김수민 그 의원은 대표 때부터도 얼굴 마담이었을 가능성이 자꾸 높아 보여요. 지금도 하는 행태로 볼 때는. 그러면 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김수민 의원이 오히려 책임이 덜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면 저런 사람을 왜 국회의원을 시켰냐는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흑수저에 자수성가해서 학교 다닐 때 동아리를 열심히 하다가 동아리 활동이 이제 전문성이 생기면서 회사를 창업하고, 그것이 청년 벤처 캐피탈로 자수성가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공한, 이 시대에 정말 신음하는 청춘들에게 스타트업 창업으로서 성공한 대표적인 자수성가인데, 지금 나온 거 보면 자수성가도 아니에요. 집이 또 금수저라고. 집이 뭐 아버지가 그 신한국당의 국회의원 출신이고 건설사 지금 대표라고. 그리고 또 집안에 또 충북 지역의 유명한 학원 이사장도 계시고, 그리고 또 보면 김수민 의원이 최근에 이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 뭐 동교동교에 문고리 역할을 하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하고 뭐 정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렇다 하면 도대체 김수민 의원은 흑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볼 때는
명백한 금수저죠. 명백한 금수저인데 지금 이 오늘 그 브랜드 컴퍼니라고 그러니까 올 2월에 공모를 통해서 이 국민의당의 PI 등등을 만들어왔던 회사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자 2월에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PI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3월 14일에 김수민 회사가 만든 걸로 바꿔라. PI를. 근데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총선 때까지. 자기가 볼 때는 수준도 너무 떨어지고 도저히 적용을 시킬 수가 없다. 자기 디자인하고는. 그래서 그냥 자기는 그만뒀다. 그만두면서 위약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김수민이 누구냐? 디자인 업계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김수민이 누군데 김수민 걸로 바꾸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 안철수 대표의 의견을 당에서 전해주면서 청년 벤처 기업으로서 정치인으로 키우고 싶기 때문에 얘 걸로 해라. 그러면서 그냥 오일분을 삼키고 물러났다는 거거든요. 아니 당이 저 벤처를 인큐베이팅을 합니까? 그게 이제 그게 참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아니 이미 청년 벤처로 성공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뽑는 거지 데려와서 당이 거기에 회사의 PI라 그러면 파티 아이덴티티라 해가지고 당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당의 그 브랜드 상표 또 당의 뭐 각종 이 좌우간 이 PR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당 노래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PI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면 근데 그 업체가 보니까 이 처음에 만들었던 국민의당이라는 이 브랜드를 공개를 해서 언론에도 나왔더만. 2월 1일 날 그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언론에 크게 났었죠. PI가. 그랬는데 굳이 3월 14일 날 갑자기 바꾸라는 김수민을 갖다가 비례대표 주기 위해서 경력을 관리해 주기 위해서 필요해서 바꿔라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브랜드 그 컴퍼니한테는 바로 김수민을 정치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김수민이 만든 걸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오늘날 이 사회에 무수한 신음하는 비정규직 흑수저들을 입에 달고 사시는데 흑수저 중에서 이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취미가 직업이 된 전공이 직업이 된 그런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명을 골라서 당이 키워줘서 그렇게 해서 그 키워진 사람을 비례대표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클 거라고 아니, 근데 애정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겁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정당이 사업권을 줘서 기업가로서의 명성을 키워주면서 비례대표 줬다는 거는 정말 이건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이런 경우 자체를.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은 그 만들었다는 PI는 또 누가 만들었냐? 그 교수라는 사람, 그 숙대의 지도 교수라는 사람이 사실상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지금 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수민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브랜드 호텔의 대표나 비례대표 7번이나 뭐나 다 이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럼 이게 단지 김수민이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좋은 집안, 권력과 가까운 집안과의 혼사 문제. 아니 이게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이 아무 능력을 보여준 것도 없고 실적도 없는 사람을 집안 하나 문제 가지고 키워줬다. 이게 어떻게 이래가지고 국민의당이 20대, 30대, 40대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까? 업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과가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가 된 거냐? 안 그러면 업적과 성과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생길 것 같은 사람을 갖다가 예단해서 비례대표를 준 거냐? 아예 업적이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예를 들면 더민주의 그 김광진 의원이나 뭐 장하나 의원이나 업적 없는데 만들어 버렸고 손수조라는 또 이번에 떨어졌지만은 그 아무 업적이 없는데 그냥 만드는 경우는 있는데 안철수 대표의 당은 업적을 당에서 만들어주면서 또 정치로 키우는 건 이게 사실 처음 봤다는 거죠. 그 당이 한마디로 업적을 만들어 줄 만한 게 돼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관위가 전체 정당의 888억을 선거 비용으로 최종 지급을 했는데요. 국민의당이 174억을 청구해서 126억 5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선거 관련 비용이 126억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의당의 비례대표만 40억 5천만 원을 청구해서 보존이 35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 내용이 보면 비례대표 관련
이거 이 각종 공보물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비례대표 선거만 가지고 선거관료, 예. 그것도 구분해서 해요. 아 비례대표만 지급이 하는 이제 거예요. 구분이 네. 되는 비례대표만 35억쯤이라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발주자로서는 큰 사업체 아닙니까? 아 이건 사실은 그 좀 큰 규모죠. 이거 그 그렇죠. 일반 정치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국민의당에서 20억을 선거 공보물로 B업체인가 계약을 맺고 11억 원을 방송 광고로 또 A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중에서 각각 뭐 1억 7천 뭐 1억 얼마에 이거 빼가지고 리베이트를 받았다.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이 그렇죠. 상황에서. 예.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자회견했던 브랜드 컴퍼니 그 이상민 대표는 이것도 관행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행태다. 이분이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저도 뭐 언론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매체 기획사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거 공보물이다 그러면은 20억을 통으로 받으면요. 예. 기획사가 통으로 받습니다. 기획사가 통으로 받아서 자기들이 막 디자인해요. 디자인해서 인쇄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치. 뭐 몇백만 부 될 테니까. 대부분이 인쇄. 거의 인쇄비잖아요. 그러면은 기획사에서 자기들이 디자인을 하고 인쇄소에다가 한 18억, 19억이 던져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인 건데, 지금 이 한 행태는 인쇄 제작업소에다가 20억을 주고, 그 제작사에서 다시 기획사한테 1억 천을 뺐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게 오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해명한 부분에서 보면 돌려받은 부분이 이 대형료와 기획료다. 그러니까 대형료가 3이고 기획료가 7이라는 건요. 보통 이런 걸 맡기면 이 홍보 대행사에 맡기면 기획과 대행이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야죠. 네. 당연히 같이 가죠.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인쇄비가 전체 21억이었다면 비례대표가 20억 9천만 원이니까 21억이라 합시다. 21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인쇄물 진짜 순수하게 종이하고 인쇄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20억이다. 그러면 1억 9천이 예를 들어서 대행료인데 그 대행에는 이 회사가 벌어먹어야 될 돈 남는 게 있어야 될 거고 대행료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획을 해서 디자인해주는 비용까지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우리가 기획을 한 게 7 그리고 거기가 대행을 한 게 3이다 이래 말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실제로 기획은 우리가 다 했다라는 이야기로서 우리가 돈을 받았다는 건데 근데 제가 여기서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교수가 주장하는데 왜 브랜드 호텔 문제를 김 교수가 해명을 합니까? 설명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분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상해요. 받아야 될 걸 당연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교수는 엄연히 학교 다닐 때 교수지 걔들이 지금 김수민이가 31살이에요.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해서 창업할 때까지 도와줬다 하더라도 김수민이가 얼마 전까지 대표를 했으면 대표가 있고 대표를 그만두고 나왔으면 새로운 대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또래들일 거 아닙니까? 나이가 30 넘는 사람들을 교수가 나와서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명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학교 졸업하면 뭐 교수하고 그래 압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하고 김수민 의원하고 카피라이터하고 셋이서 하고 뭐 직원들하고 같이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총 비용이 들어가고 그걸 이상돈 의원이 진상조사 단장 아닙니까? 이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브랜드 호텔에 들어온 돈이 다 그렇게 쓰였다. 직원들한테 나간 이제 통장으로 볼 때는 쓰였고 브랜드 호텔 통장에서 국민의당 통장으로 입금된 건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고 미치지 않고서야 브랜드 호텔에서 들어온 돈을 국민의당 계좌로 이체시켰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출된 돈이 어떻게 되냐는 검찰이 또 2차, 3차 아마 계좌 추적을 할 겁니다. 그 제가 추적할 건데. 그 교수도 좀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 계좌에 꽂힌 게 또 현찰로 인출해서 어디로 갔는지 또 아무도 몰라요. 그것도 다 조사해 봐야 되는데 이제 결국 그래서 그걸 다 조사해 봐야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데 근데 그 전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걸려버린 게 이상돈 조사위원단장이 얘기하는 게 자, 이 브랜드 호텔에서 심지어 로고송까지도 만들었기 때문에 2억 3천이라는 돈 가지고 로고송까지 만들어준 거는 정말 엄청나게 싸게 한 거다. 유장을 했어요, 이상돈 교수가, 의원이. 근데 이미 검찰이 언론에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로고송 제작비는 당이 따로 줘야 된다. 로고송 제작비를. 당연히 뭐 맡길 거 아니에요, 로고송 제작비를. 그렇지. 그걸 당에서 안 주고 대행사 20억을 받은 그 공보물 대행사가 그럼 로고송 제작비를 브랜드 호텔에 따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정치자금을 받은 거예요. 불법 정치자금을 대행사로부터.
정당에서 나와야 될 돈을 로고송 제작비를 왜 대행사에서 받아가지고 로고송을 제작했냐. 사실 검찰이 하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 돈이 실제로 국민의당은 안 들어갔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그 논리인데 이상돈 조사단장이 그걸 얘기해버린 겁니다. 네. 로고송까지 만들었다. 그러면 돈을 아낀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지출해서 당연히 만들어야 될 부분을 그 자신들이 용역을 발주준 회사가 그걸 갖다가 밑에다가 다시 하청을 줘서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법 정치성을 당의 받은 거죠. 로고송을 뇌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어느 당이 자신의 당의 로고송을 만들면서 그 로고송을 뇌물로 받는 부분이 어디냐 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의아스러운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의심스러운 거는 이 교수 이름을 치면 말입니다. 브랜드 호텔을 실제로 운영하신 분이다라는 글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인터뷰 같은 데 보면 허니버터칩의 패키지 디자이너로서 활동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면서 뭐 브랜드 호텔이라는 업체와 그 교수와의 관계가 그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수민이 진짜 대표가 맞냐 아니면 바지냐. 아 근데 그 호텔이 아니죠. 그 디자인 회사에 나중에 뭐 드러나겠죠. 그 지분 관계가 드러나야 되겠죠. 지분 관계. 그리고 지출 관계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 호텔이 이 받아들인 수입 중에요. 제가 좀 의아스러운 거는 뭐 돼지바도 하고 허니버터칩도 하고 한 모양인데 과자 업계에서 그 다들 뭐 대기업과 관련 있는 과자 회사 아닙니까? 그 일을 학생들이 하는 굳이 한마디로 이 동아리에서 시작한 그런 회사에 디자인을 주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아스러웠는데 어떤 커넥션과 관계로 이걸 애들이 따냈을까? 이거는 디자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업체를 따내는 게 문제였다고 봤는데 그분이요 한국 최고의 기획회사 홍보 기획회사의 CF 감독 출신이더라고요. 그래가 2007년에 숙명여대 교수로 왔어요. 아 근데 그러면은 디자이너가 아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무슨 기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광고 대행하고 홍보 기획하는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 소속된 그 회사의 CF 감독 출신이에요. 그럼 아마 이제 그 업계에서는 A라 그래가지고 기획자 업무일 텐데 아마 그러면 이제 주로 그런 거 따는 업무입니다. 지금 예. 주로 따내는 업무예요. PT 예. 써가지고 그래서 아마 교수가 주도해서 동아리를 회사로 만들어서 교수가 아마 영업을 해가지고 따왔다. 예.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회사의 대주주가 아마 교수일 거예요. 그거 예. 아마 브랜드 호텔이라는 지분 관계 보면 뭐 뻔할 텐데. 예.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은 그때부터 이제 그냥 스쳐가는 대표이사죠. 나중에 또 바뀌는 거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그리고 그러면은 자기가 다 일을 했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제 이것도 검찰이 다 조사해봐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아니고 A라 그러면은 이 각종 또 모든 것들도 디자이너도 썼을 텐데 그건 또 누굴 썼으며 또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됐고 그게 개개인에게 들어갔을 때 그 개인 통장에 꽂혔을 때 그걸 또 인출해가지고 또 뒤로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다 따져봐야 될 겁니다. 옛날에 보면 이게 지난번에 무슨 인분 교수 사건 때도 나타났지만 그것도 똑같은 과예요. 시각, 영상 디자인. 교수가 회사를 갖다가 직접 만들어서 사장을 겸임하고 이런 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뭐 이런 교수가 그냥 교수 차원이 아닌 사람이 그 업계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뭘 하려 그러면 이제 외부의 회사를 하나 만들고 하나를 세우고 자기는 그걸 도와주는 척 하면서 용역관계 비슷하게 하면서 사실상 주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교수가 뭐 학교에서 월급 받고 이 직업화되어서 일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딴 회사 경영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학교에서 지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허가도 잘 안 해줄 겁니다. 학교에서. 근데 대부분 또 지분은 교수가 갖고 있어요. 그런 예. 경우에 아마 대주주는 교수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대표라는 분이 한 이야기 중에 묘한 이야기가 있는데 브랜드 호텔이 그 뭡니까 20억을 받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예? 19억을 제작업체에 인쇄 비용으로 주는 건 자연스럽지만은 이 제작업체가 20억을 모두 받아 그 중에 1억을 기획 비용으로 하는 것은 관행에 맞지 않다 이랬는데 실제로 그 제작업체는 1억만 빌려준 겁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브랜드 컴퍼니의 이상민 대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호텔이 20억 받아가지고 그 B사나 A사는 그냥 이름만 하고 거기가 다 주도했다.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내용상으로는. 자 그러면 이게 7대3으로 나눈다라는 부분에서 진짜 3이라고 하면 예? 이 대행료 중에서 뭐 한
1억을 먹는다. 10억짜리 일 같으면 1억쯤을 먹는다면 11억짜리랑 10% 정도 먹는다면 그러면 3천만 원 정도를 먹으려고 예? B사나 그 A사는 뭐 20억짜리만 한 6천만 원 먹으려고 일을 했냐. 이거는 그야말로 이런 빌리 주는 역할을 하는 수준이 아닌가.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업체들이 굉장히 마이너 업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일을 좀 중견급 메이저 업체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 업체를 내세우고 실제로는 브랜드 호텔이 다 주도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그런 분석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벌려면 기획까지 같이 해야 우리 기획이라는 건 창의력이지 않습니까? 원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창의력 하나를 가지고 상당히 돈을 좀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창의력에 대한 대가. 그거는 뭐 원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어느 그 대행 업체에 맡겼을 때 기획을 딴 데다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기획을 딴 데 줘버리면 그 먹을 게 어디 오늘 있습니까? 그 브랜드 컴퍼니 이상민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건데 기획을 외주로 주지 않죠. 거기서 다 해먹는 건데 해먹는다기보다는 거기가 이윤이 많이 남고 나머지 종이값 아니에요. 종이값은 빼먹을 게 없기 때문에 네. 종이를 찍는 데다가 외주를 주는 거고 기획을 자기가 하는데 지금 여기 좀 반대가 났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20억을 계약하고 이 기획 가장 많이 남는 기획을 브랜드 호텔에 넘겼다. 그래서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 나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횟집이 돈을 버는 거는 이 광어 한 마리를 가지고 요리를 해가 회를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광어가 예를 들어서 횟집에 한 5만 원에 들어왔으면 요리까지 해가지고 뭐 그다음 반찬까지 넣어서 하면 뭐 이 스키다시라 그럽니까? 한 15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노량진이나 이런 데 가면 직접 이를 생선을 사가지고 거기 갖다 주고 두당 얼마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거의 그냥 이 두당 2,000원, 3,000원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남는 게 있겠습니까? 남는 게 별로 없지. 그리고 돈도 돈인데요. 이 업계에 특히 이 브랜드나 디자인 쪽의 업계는 나름대로 자기들 프라이드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알려져 보세요. 얘들은 20억을 받아놓고 지들이 기획도 안 하고 기획을 바깥으로 뺀 회사라고 찍히는 순간에요. 이거는 업계에서 그냥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찍히니까 그래서 좀 되는 업계는 여기에 다 빠지고 완전히 마이너 업체 A사, B사를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도 전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대놓고 아예 지금 그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 막 키워준다면서요. 그러면은 30억 통으로 브랜드 호텔 계약을 맺고 당당하게 여기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좋고 이 사람이 우리 국회의원이고 홍보위원장이다. 왜 그걸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비례대표도 주고 예? 또 30억도 일감을 주고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당 안팎에서 이씨 아니 이 비례대표를 주면 돈을 받는 게 받아야지 정상. 당이 돈을 한 30억을 넘게 주냐 뭐 이런 경우가 있냐라고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보면요 아까 그 브랜든 캄인가 하는 분은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면 사무총장이나 이런 거는 누가 맡을 거다 이렇게 조금 정해주고 하면서 또 업자들이 또 갑니다. 밥도 사고 술도 사고 하잖아요. 또 뭐 용돈도 조금 주기도 하고 이 회사가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을 몇 달 전부터 좀 드리잖아요. 창당하겠다부터 공을 좀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업체가 또 시안까지 돈도 받기 전에 하나 PI도 하나 공개했지 않습니까? 당의 브랜드를요. 자 이게 위약금을 1,000만 원인가 줬다 하면 일을 그 이상으로 시켰는데 시끄러울까봐 이제 입 막으려고 위약금을 주지 않았겠어요. 정당이라는 게 돈 잘 안 줍니다. 위약금.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사무총장이나 이 홍보 라인이 싹 바뀌어서 엉뚱한 데가 되어버리면서 이래 됐는데 그러면 박선숙 사무총장이나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선관위는 거기 좀 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리베이트. 회사도 바꾸라는 부분, 리베이트 부분에 선관위에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선관위 조사 결과 보면 박성숙 당시 사무총장이 왕주현 부총장과 사전 논의해서 지시했다. 물론 박 총장은 사실 무근이다. 업체 간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선관위는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이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왕 부총장은 리베이트를 요구한 게 없다. 그리고 브랜드 호텔 등 밖에 있는 이 PI팀, 홍보팀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그냥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박성숙 왕주현을 고발할 때 그냥 고발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무총장하고 부사무총장은 왜
일을 갖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왜 이렇게 앞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계약을 했고 납품까지 한 사람을 위약금을 줘서 쫓아내는 일을 했을까? 이것도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문제 아닙니까? 쫓아내고 또 브랜드 호텔에 어쨌든 그 2억 3천이라는 돈이 들어가도록 지금 그거를 그 대행사들에게 직접 왕주현 부총장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라고. 선관위는 지금 사전 논의하고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리베이트를 먼저 요구했다라고 그렇게 고발 내용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또 돈까지 챙겨주고 전혀 이게 좀 예. 돈은 자기들이 다 갖고 갔다는 브랜드 호텔에 국회의원도 해주고 2억 3,840만 원의 돈까지도 챙겨주는 이런 착한 당이 있다면 이거를 이제 아까 우리 신의 한수 할 때 신혜식 대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만 가능하다. 이건 정치적인 거래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가 내연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는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돈까지 주는 경우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거다. 이제 그렇게 원래 얘기하는데 비례대표는 원래 돈을 갖다가 한 몇십 개 받고 또 일감도 갖다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 이 당은 한국의 정치 역사를 거꾸로 가는 참말로 처음 봤어요. 착한 안철수 대표의 착한 새정치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미스테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선거에 임박해서 집행이 됐는데요. 이게 나중에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요, 막 선거 뛰지 않습니까? 뭐 정신이 없어요. 막 24시간 막 돌아갑니다. 이 당직자들. 진짜 그 당직자들 밥값이랑 모텔값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그게 많이 생기죠. 집에 못 들어가고.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몇 명이 갖다 박습니다. 몇 명이 돌아다니면서 갖다 박는데. 이 체크 카드라는 게 내가 현금을 굳이 안 받고 체크 카드로 받은 부분은 그렇게 쓰이는 부분에서 체크 카드로 지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조금 편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상돈 조사관장이 조사했더니 체크카드 6천만 원짜리를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갖고 있더라 그러는데 그것도 이상하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그 긴박한 선거 때 체크카드 6천만 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모텔비 내고 밥값 써야 돼? 그것도 안 썼다 그러면은 2억 3천을 전체를 그 김 교수 주위 사람들이 그냥 현찰로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도대체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은 진짜 천사표도 아니고. 그러면 체크 카드를 준 이유가 그 업체에서 현금을 그러니까 이 용역으로 이렇게 주는 부분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1억 한 2,84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 1억 2,840만 원을 갖다가 다 용역을 일을 주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세금이나 이런 걸 좀 줄이려고 절반쯤은 6천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체크 카드로 주고 6,840만 원은 현금 계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용 처리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체크 카드로 했다는 거는 체크 카드는 그 회사 준 회사의 체크 카드겠지 브랜드 호텔의 체크 카드는 그렇죠. 그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나중에 비용 처리로 되는 거죠. 돈은 이쪽에서 쓰고. 근데 안 썼다니까. 안 썼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체크 카드를 6천만 원으로 통째로 그냥 인출하려는 모양이네. 그러면 참 이게요, 상도덕이 그 선거 정말 돈 그 밥값 하나 없을 때가 될 텐데 그럼 그때 이 사람들은 2억 3천을 현찰을 지고도 지금 10원 한 장 안 썼다는 밥을 거예요. 안 먹고 있다. 그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아마 검찰이 뭐 수사를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국민의당 당직자들한테 밥 한 번 안 샀다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이제 정치자금법에선 좀 더 유리하게 될 수 있지만 정말 이건 내가 볼 때 좀 파렴치 않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에 관계되는 사람은 사무부총장이나 사무총장이 한마디로 부당한 계약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해주라고. 당으로는 손실을 보는 계약을 비례대표까지 준 사람의 회사에 2억 3천을 현찰로 주고 800만 원 당을 위해서 밥 한 번 사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써라 현찰. 저는 이런 사무총장과 이런 사무부총장을 본 적도 없고요. 당연히 네?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면요 2억 3천을 주면은 너희 최소한 거 2억 현찰로 만들어 오든지 아니면 카드 들고 와가지고 대기하면서 아직 이게 정상적인 사무총장이지 이게. 또 교수도 또 희한해요. 비례대표로 추천을 하고 사람을 그 회사에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졸업한 지 몇 년 되는 애들이 만든 회사를 아무리 만드는 걸 도와줬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서서 3대 7로 나눠 먹기로 했고 70%는 기획료다라고 교수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그럼 결국 교수가 해먹었다는 얘기. 이런 교수 보셨어요? 교수가 해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중차대 선거 자금을 자기가 다 해서 했다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그 김 교수는 대한민국의 이 정치 역사상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업계에서도 지금 납득을 못하고 있고 여의도 문법을 아는 사람 납득을 못하고 있거든요. 조국 교수가 이번에는 아주 옳은 소리를 했대. 프로의 냄새가 난다. 글쎄요, 뭐 이건 뭐 그것도 말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가끔은 맞을 때가 있습니다. 뭐 프로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초식이 이게 좀 너무 아마추어여서 지금 납득이 안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너무 고단수여서 납득이 안 되는지 일반적으로 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아니 아주 고단수의 행위를 아마추어적으로 좀 찌질해지는 걸 감수하면서 법적으로는 내내보자. 이제 이쪽으로 가고 오늘 그런데 이 브랜던 컴인가 그 해명한 분의 말을 들어보면요. 당은 쫙 배제한 채 국민의당은 이제 이 브랜드 호텔의 문제로만 모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지금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분이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이상해서 일 돌아가는 방식이 계약 방식도 그렇고 당이 주도했으려고는 상상이 안 간다. 몇몇 개인들이 해치운 것 같다. 그래서 브랜드 호텔 중심의 이 김 교수를 겨냥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딱 꼬리를 자르고 당을 좀 보호하면서 다시 자기하고 당하고 좀 복원하려는 게 아닌가. 좀 이 기자회견 내용은 좀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라이벌 한 명만 패고 당은 보호해주자. 정말 이 바닥에서 순수한 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근데 이것도 또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업자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가 통으로 뺏겨버렸다. 위약금 쥐꼬리만큼 받고 그 수사중 값이나 나오겠습니까? 예? 그런 업자가 기자회견을 해서 예? 또 이 업계 간행이다 아니다 하는 예를 본 적 있어요? 없죠. 이런 경우 일 뺏겼다고 네. 업자가 기자회견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업계의 간행이 아니다. 실제 주범은 저놈 같아라고 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오늘 문 닫습니까? 폐업합니까? 저는 이 업체가 기자회견 한다 그래서 오히려 두둔하려고 기자회견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이 브랜드 호텔을 굉장히 비판을 하고 당은 좀 이제 두둔했는데 사실 이런 경우도 없죠. 이런 경우도. 왜냐하면 이게 클라이언트와의 문제인데 아니 이 광고업계에서는요 사실은 이 바꾸고 이런 경우는 허다해요. 사실은 그 위약금만 적절히 주면은 이거 바꾸는 경우 허다합니다. 근데 그거 바꿨다고 기자회견 치고 나온다는 것도 이 회사도 좀 이상해요. 이 회사도 이분이 뭐 CEO 모임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는데 나는 안철수 대표 주위에 특히 이상한 사람만 아니, 있는지 그렇구나. 안 대표하고 친한 사람이 밀려날 정도면 안 대표가 직접 예? 이 박지원 대표가 원내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박지원 씨가 그 당의 대표다라고 가끔씩 착각을 했어. 박지원 원내 대표가 이것은 대표의 결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왜 김수민이가 비례대표 받았냐? 당일날 갑자기 위에서 내려왔다. 근데 안 대표는 자기하고 가까운 예? 이 양반은 아마 내가 볼 때 일을 뺏기는 경우를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돈도 다 안 받고 돈 받기도 전에 먼저 이 내용을 발표하게끔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계약금이나 받고 하잖아요. 계약금을 줬으면 유약금을 줬을 리가 있겠어요? 아니 총선 이미 6개월 전부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국민의당 이름 지을 때부터 안 대표랑 같이 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총선 한 달 앞두고 일 뺏길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하고는 원래 CEO 모임에서 원래 친했었고 그러면 안철수 대표하고 친했는데 날아갈 정도면은 그 김수민이라는 그 의원의 이 뒷배경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근데 그분은 참아야 되는 게 내년 대선에는 한 600억이 되거든요. 선거 보전 비용이. 그러니까 참아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변희재 대표 불러놓고 황장수가 와 말을 더 많이 하냐 해서 댓글에서도 한 2번 씹히고 또 지인도 이야기하고 해서 오늘은 말을 가급적이면 작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 대표. 자, 그렇게 되면 이 지금 해명이 되지 않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될까요? 이상돈 그 진상조사위원장이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 본인이 이미 로고송까지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는 걸 시인해버린 거고 예. 그리고 통장 사본 보니까 당에 들어온 거 없다. 그거는 계좌 추적이라는 거는 최소한 3차, 4차까지 갑니다. 김 교수 계좌도 다 추적해야 되고요. 그 브랜드 호텔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그 직원들 계좌도 다 추적합니다. 모르는 거야. 당에서는 진상조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계좌 그 뭐 하나 보더니 뭐 무슨 검찰이 기소하면 망신당할 거다는 황당한 발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 국민의당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쓸데없이 진상규명단 꾸려가지고 오히려 다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고
점점 이 쉽게 하면 가래로 막을 거를 지금 호미로 막아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호미로 막을 거 지금 가래로 막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이상한 거는 국회 부의장이자 최고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이 아니 국회 부의장이 이 진상조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좀 아마 긴장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박주선 이 부의장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 구속돼가 깜빵 생활을 하다가 세 번 다 무죄가 된 신화적. 그러니까 그분까지 끼어 들어왔다는 거는 이 사건이 만만치 않다는 거를 지금 제가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흑백인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위에 게 앞에 업체 오늘 기자회견한 브랜드앤컴인가가 만들었던 PI고 그 다음에 밑에 게 브랜드 호텔에서 만드는 PI입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자 벤 대표 그러면 이 지금까지는 거의 코미디처럼 가고 있는데 이 희극스러운 상황이 정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검찰 계좌 추적에서 결국은 당과 관련된 돈이 오간 흔적이 잡히지 않을까.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억 3천만 받고 진짜 당에게 진짜 밥 한 번 안 샀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이 사람들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양당이 해먹는 것보다는 적게 해먹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하도 일이 복잡해서 꼬여서 그러는데 문제는 사건 터졌을 때 이 해명하는 방식이나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그냥 그 핵폭탄 하나 지금 맞고 끝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돈을 안 썼다? 선관위가 볼 때는 지금 썼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2억 3,840만 아니 그러니까 중에? 그게 이 사람들이 말장난하는데 홍보 TF팀이 썼다 국민의당에. 근데 그건 이사 지금 이 김 교수장은 그건 당의 홍보 TF팀이 아니라 브랜드 호텔의 TF팀이다 그러는데 당의 홍보위원장이 김수민 의원인데 김수민 의원이 브랜드 호텔 그러면 TF팀에 들어왔다는 겁니까? 아니 대표이사 그만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 얘기는 김수민 홍보위원장이 들어와 있는 팀이니까 그거는 국민의당 TF팀이란 얘기고 김 교수는 그거는 국민의당과 관계없이 브랜드 호텔 TF팀이란 얘기인데 이거 말장난이죠. 이거 완전 말장난이죠. 이게 뭐 넘어가겠어요 검찰이나 여기서. 자 과연 이 열정 페이를 많이 요구하는 디자인 업계 형편상으로 봤을 때 이 돈을 정말로 이 실제 일을 했던 브랜드 호텔의 직원들한테 갔을까요? 아니면 이 돈 중에 쥐꼬리만큼만 직원한테 가고 나머지 돈은 어디 딴 데 갔을까요? 뭐 또 김 교수는 또 자기의 기억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고 나머지 돈은 지금 뭐 통장에 뭐 있다 그러는데. 아 근데 브랜드 호텔로 준 돈이 김 교수한테 가는 거는 또 뭔 일입니까? 그거는 그냥 회사 간의 민간인의 관계니까 이쪽만 잘라버리고 돈은 이쪽으로 다 갖고 그냥 김 교수가 다 썼다면 끝나는 나는 그럴 바에 브랜드 호텔로 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김 교수하고 개인으로 통으로 계약해버리지. 사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김 교수가 브랜드 호텔 직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왜 그 사람한테 들어가? 아 직원일 수도 있다고 나는 봅니다. 직원인데. 근데 직원은 그건 법적으로 등재된 직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재된 직원은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브랜드 호텔하고 김 교수하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서는 하나쯤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브랜드 호텔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검찰은 그것부터 밝혀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그 문제는 고발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뇌물 부분은. 그런데 이런 편의를 제공해가지고 뇌물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전 뇌물도 있고 사후 뇌물도 있고 취직을 시키는 뇌물도 있고 예? 온갖 종류의 뇌물이 다 있잖아요. 자 이번 경우는 보면 자기가 사장으로 있던 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사실상으로 예?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아서 이렇게 당의 관련자들이 쓰게 만들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리베이트 비례대표 뇌물이 될 수도 아니 있는 이건 거 아닙니까? 알선 수재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복잡한 사안이어서요. 단지 정치자금법이 좀 명확하다 그렇죠. 잘못하면 이거 알선 수재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선 수재로 가느냐 뭐 어떤 걸로 가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왜 처음부터 변호사를 데리고 다니든가 김수민 의원이 변호사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당에서 붙여줬더만. 아 그럼 당에서 왜 그 개인 회사끼리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당에서 변호사를 그게 문제 그게 네?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거는 기자들이 누가 안 묻나 나는 요즘 뭐 종편이고 뭐고 떠드는 거 보면 왜 본질적인 이야기는 안 묻고 아니
개인끼리 벌어진 김 교수와 브랜드 호텔과 업체 간의 문제에 대해서 왜 김수민 의원한테 당해서 변호사를 그러다 붙이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김수민 의원이 처음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김수민은 입이 없나요? 입을 안 열고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뒤에 누군가 했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제 거죠. 그런데 박 대통령 어제 거기 국회 개원 연설에 보니까 김수민이 박 대통령 앞에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가 박 대통령이 이렇게 앞에 놓으니까 딱 이렇게 절을 하대요. 키도 큰 사람이. 뭐 겁도 날 거고 정신도 없을 거고 그냥 권력자 보면 뭐 90도 숙이지 않겠어요. 이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한테 90도 절하면 아니 맞습니까? 어쨌든 검찰의 총지휘권은 대통령 아닙니까 어쨌든. 난 참 이게 그래서 이게 참 나는 그 전희경 건도 그런데 그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 그냥 무슨 아이콘 해가지고 높은 자리 딱 앉히는 게 그 사람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큐베이팅이라는 것도 서서히 이렇게 수년을 걸쳐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비례대표를 가야 되는데 새누리당은 몇 달 만에 인큐베이팅을 했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은 며칠 만에 인큐베이팅을 하다가 당 돈까지 당 선거 비용까지 던져줘서 인큐베이팅을 하다가 뇌물을 받았는지 뇌물을 뭐 줬는지 오히려 비례대표 주고 지금 그게 헷갈리게 만드는 이게 헷갈리는 거죠. 네. 자,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는 국민들 앞에 한국의 정치의 3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다라고 해왔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이 청년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과정도 매우 미스터리하게 이렇게 한국 정치사에 남을 만한 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변 대표 마지막으로 뭐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대충 여의도 문법으로는 이게 어떤 흐름인지는 보이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정말 초유의 일입니다. 초유의 일이에요. 자리도 한 달 만에 딱 안철수 대표 만난 게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총선하고. 한 달 전에 만나서 사업권도 주고 국회의원도 주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해결되는 방식도 굉장히 기상천외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이 이걸 수사하다가 상상력이 좀 부족해지면 변희재 대표하고 저한테 오면요.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항상 무료로 자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수사를 열심히 해서 증거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이 우스꽝스러운 사태에 대한 충분한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승부수가 나온다. 그래 안 보십니까? 그래서 아마 검찰도 헛갈리긴 헛갈릴 거예요. 아마 지금 정도는. 아니, 그 검찰도 매번 잡는 유행과는 종류가 좀 달랐어요. 비례대표도 주고 뇌물도 주는. 자, 오늘 변희재 대표 감사합니다. 브랜드 업계에 지금 공부를 산다고 이야기했네. 이걸 자기 브랜드 거를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 바꾼 게 색깔하고 글자 그리고 같은 교수만 몰고 좀 따르겠다는 국민의당 입장도 반영해주고 그래서 나오더라고. 살다 보니 희귀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